도검은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 마음을 가를 뿐이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강호의 정점, 화산파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화산질풍검입니다. 이 소설은 한백림 작가가 9년 동안 구상한 한백무림서 11가지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이고 제가 추천하는 무협소설입니다. 예전에 소개한 무당마검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각각 독립된 내용과 주인공으로 순서 상관없이 읽어도 됩니다. 주인공 청풍은 심성이 바르고 성실한 인물로 꾸준한 수련을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우직함과 바른 성품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무림에서 말하는 대업의 기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인물입니다. 무림의 도가이자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화산. 그곳에서 자라난 한 소년의 기묘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원의 서학, 오학 중 가장 험준한 화산을 배경으로 도교의 성지 화산파는 내공과 검수를 함께 수련하는 무림의 전통 있는 대문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기를 버리고 오직 기만을 추구한 특이한 장로 선현진이는 5살의 순수한 소년 청풍을 제자로 받아 자아진기라는 이단신법을 전수하기 시작합니다. 5살의 나이에 화산파에 들어와 선현진인의 제자가 된 청풍.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말없이 경석을 옮기고 혼자 수련장을 빌려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길을 운용합니다. 검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고 비무에 나가면 번번이 패배하는 보무제자.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집요하고 꾸준하게 길을 쌓아가는 청풍은 누구보다도 화산다운 인물이었습니다. 화산파는 장로의 직전 제자가 되어야만 높은 무공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청풍은 사부 선현진인을 잃은 뒤에도 끝내 다른 장로를 모시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로 인해 점차 화산파의 주류에서 소외되며 멀어지게 됩니다. 청풍은 오로지 수련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점점 자아진기의 내공 경지를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초식을 초월하여 비영권, 이영권, 화영권을 펼치게 되고 그가 스스로도 모르게 만들어낸 장법 태을미리장으로 진화합니다. 이는 무려 화산파의 정통 매화권사들만 펼칠 수 있는 고등 권법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매화검수 연선하는 그 재능을 인정하고 청풍에게 매화검수가 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청풍은 여전히 겸허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며 조용히 수련을 계속합니다. 외부로부터는 미약한 보무제자처럼 보이지만 청풍의 내면은 점차 완성된 무공과 경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청풍은 여전히 보무제자의 신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화산파의 전통행사인 천하관이 3년째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남파와의 대회합에서 화산파가 패배한 이후 장문인 천하진이는 천하관을 중단하고 선발주기를 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괴이한 무인들이 세 갈래로 화산을 침공합니다. 장운대, 상궁, 은선대가 동시에 습격당하고 흑포괴인들까지 투입되며 화산 제자들을 무차별 살해합니다. 지객장로 원현진이는 침입을 막아보려 하지만 침입자들을 지휘하는 정체불명의 요녀의 협박에 굴복하여 화산에 봉인된 비보 사방신검의 위치를 알려주고 맙니다. 그 시각 청풍은 연화봉 아래로 향하던 길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몸의 본능 그리고 자아진기의 흐름이 그를 전투로 이끌었죠. 적의 창을 피하고 그 창을 빼앗아 반격. 3명의 흑의 무복 침입자를 상대로 한 전투는 그에게 너무도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피를 처음 묻히고 처음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 청풍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장운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청풍은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는 매화검수 유자서를 만납니다. 심장을 깊게 관통한 상처에도 유자서는 청풍에게 화산을 위해 싸워달라고 유언처럼 전합니다. 유자서의 죽음을 눈으로 지켜본 청풍은 결국 진검을 집어들고 상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흑포괴인들과 요녀가 중요한 물건인 목갑을 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갑 안에는 사방신검 중 하나, 백호검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청풍은 필사의 전투 끝에 백색 목갑을 깨뜨리고 마침내 백호검을 손에 쥡니다. 그 순간 검은 반응합니다. 그의 기가 검과 융합되어 금빛 진기가 청풍의 혈맥을 따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휘두른 첫 일격은 범처럼 도약해 괴인의 팔을 베어냈습니다. 청풍은 스스로도 모르는 무공을 펼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검이 길을 이끌며 무공을 만듭니다. 수십 합의 전투 후 흑포괴인들이 피해졌고 심지어 그들이 두려움에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검이 그에게 힘을 주던 그 순간부터 거꾸로 청풍의 진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코끝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온몸은 산산조각 날 듯 고통에 휘청이죠. 그럼에도 청풍은 백호검을 놓지 않았습니다. 청풍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그는 목검과 백호검이 부딪히는 충격음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죽음 직전 그를 구한 이는 화산의 전설, 무광검이라 불리는 장로 모경진인이었습니다. 목검 하나만으로 무림을 제압한다는 이 초절정 고수는 괴이한 요녀와 마주합니다. 요녀는 강력한 상대의 출현에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병력들과 함께 후퇴합니다. 며칠 후 깨어난 청풍은 매화검신 옥허진인을 마주합니다. 그는 청풍이 백호검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강호로 나가 나머지 3개의 사신검을 찾아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백호검은 사방신검 중 하나로 화산파가 수백 년 동안 비밀리에 봉인해온 천하의 신물이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품고 있는 무기입니다. 화산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 청풍은 결국 하산하게 됩니다. 백호검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운명을 증명해야 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봄빛 가득한 산골짜기. 청풍은 이제 화산의 품을 떠나 강호로 들어섰습니다. 피풍이를 두르고 목갑을 아는 채 숲속에서 처음으로 노숙을 합니다. 그 순간조차 그는 검을 꺼내어 수련합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낯선 남자의 출현. 청풍은 물러서지 않고 검을 쥐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산이 아닌 강호에서 살아가는 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화산질풍검은 검 하나로 시작되는 거대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강호에 발을 내디딘 청풍. 그가 마주할 세계는 얼마나 잔혹하고 또 얼마나 찬란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